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산시 회계과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시는 민선 8기 들어 21개월간 회사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모두 일치한 가족회사에 8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몰아줘 특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은정 안산시 의원은 안산시 회계과에게 이런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은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낀다 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한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취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산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총무과장 김영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생정과장 윤충호,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회계과장 김영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고시정보센터 소장 문승성.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그 총무과고 회계과에 업체 실명을 거론할 수 있으니까 두 과장님께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좀 서기님 통해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해당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네, 과장님을 포함한 뒤에 이렇게 배석하신 공무원들을 보니까 공무원 중에 케이스가 흰색으로 좀 바뀌셨어요. 네, 네, 특이해 보이는데 이게 해당 케이스가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좀 연차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몇 개나 만드셨어요? 3,000여 개 정도 되는 3,000여 개? 예. 기존에 쓰던 것들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23년 9월 5일에 신규 디자인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계약 해가지고 1,698만 원 네, 계약하셨어요. 제작 이후에 그 업체 A가 다시 24년 1월 8일 네.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해가지고 3,070만 원 계약했어요. 이거 1인 수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니 해당 기업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여성 기업인가요? 네, 그게 2천만 원 이상이면 여성 기업일 겁니다. 과장님이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고 계신가요? 그게 2천만 원이 넘을 때 네. 여성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하죠. 첫 번째 그 23년 9월에 1,600 정도 계약하시고 24년에 8월 1월에 3천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하면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공무원 케이스를 신규로 구입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일단 두 번 나눠서 하게 된 거는 이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나눠서 이제 하게 됐던 거고요. 1,000개 좀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선 이제 구청 쪽에 먼저 보고를 해줬어요. 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하고 나눠주고 난 뒤에 반응은 뭐 상당히 괜찮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본청하고 나머지를 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24년 본예산에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예산 얼마나 올리셨나요? 13,000원 곱하기 1,000개 해가지고 1,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네.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는 1,300으로 올렸는데 총무과 이 업체와 계약은 3,070만 원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부족한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지적상 하시는 부분이 정말 맞고요. 많이 했던 걸로 과장님 기억해요. 본 의원이 네. 봤을 때는
이렇게 1,77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본 의원은 불효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023년 9월에 신규 공무원직 케이스를 구입했고 이런 불효불급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추가로 3,090만 원을 쓰셨습니다. 공무원직 케이스 제작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는 있지만 본 의원은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선에서 물음표가 던져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지난 2023년 4월 7일에 뉴스핀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혹시 이 자료 보도자료 기억하시나요? 네네.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네. 네. 안산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정 개수 정도 그 정도를 제안해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드렸죠. 공무원증 신규 디자인 케이스 제작 관련해 업체 A라는 곳에서 진행했어요. 네. 그 과장님 그리고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진행 전에 선서도 하셨고요.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계약 의뢰를 하긴 하였지만 해당 업체가 신규 디자인 케이스 계약하게 된 사유를 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사안은 사전 아니어서 합의한 필요에 의해서 뭐 설명을 실무자들끼리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거는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의뢰를 하였어도 계약 담당 부서인 그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여기 해당 업체는 2023년 8월 3일에 개업한 신생 업체예요. 아직 1년도 안 된 업체입니다. 1인 수의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 부서에서 협의해서 관해서 업체를 지정하시죠. 이제 계약은 저희가 하고요. 네. 네. 그러면 관해서 업체를 지정했을 때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 업체가 들어오기 쉽나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해당 계약건은 9월에 처음 이루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월 3일.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업체가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인 수의 계약은 네. 관이 네. 지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2023년 8월 3일 날 설립했어요, 신고가. 무슨 정보를 받고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신생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은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업체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일을 할 수 네.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까 과장님께서 안산시도 수의계약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자, 본 의원이 해당 보도자료 있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미 알고 있는 기사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방청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비사도 많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업체는 안산시가 2022년부터 업체당 공사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8건, 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지난해만 11건을 수주했다. 다만 시는 본청 사업건에 대하여 총량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일부 인터뷰에 따르면 제한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본인 외에 또는 다른 가족 명의 업체까지 만들어 여러 건의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여튼 이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네. 1인 수의 계약의 경우 관에서 지정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가 없으면 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의 내용을 과장님, 네. 안산시 관내에 광고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업체가 광고만 아니고요. 다른 면허도 다 갖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그 C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 집중 안 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속 구조물하고요. 창호, 온실공사 면허 보유 업체가 우리 관내 한 97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라고 광고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고업체.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광고업체가 250개에서 260개 정도 등록업체만. 네. 그럼 안산시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되시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20개에서 30개예요. 그
그 250개에서 260개 되는 업체 중에 안산시 이 관내 계약을 따는 숫자는 불과 20개에서 30개인데 아직 1개월도 안 된 신생업체가 이렇게 1인 수의 계약을 딸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몇십 년을 이렇게 이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공사를 한 업체도 관에 대한 수의 계약을 따기가 너무 힘든데 불과 1개월도 안 된 신생업체가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거 누가 봐도 이게 내부에서 정보가 없지 않았으면 힘들다라고 보여지죠. 이거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명함 직접 실명 거론된 명함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도 이제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 업체가 가족 간의 업체라는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네. 6월 11일자 신문 보도자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물품 계약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그래서 그거 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네. 어떻게 이거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지금 업체 A는 본의원이 처음 언급하는 건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몰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몰랐었습니다. 아니 몰랐었었는데 신문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을 파악하셨다면서요. 가족 간의 네. 업체들이 가족인 건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뭐 물어물어 확인하는 거죠. 네. 과장님께서 두 업체가 가족이라는 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전화번호, 팩스번호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2021년 12월 14일 업체 B가 업체 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후에 업체 C의 수의계약 내역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기준 업체 C의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통해서 요청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40건이에요.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의 건수입니다. 심지어 안산시 계약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은 한 건도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미만 24건을 포함한 수의계약 건수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65건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과에서 발주한 그 건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사 내용 나가서 네. 업체 C와 업체 A에 대해서 가족관계라는 것까지 다 인지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거는 인지했습니다. 본 의원이 네. 회계과 통해서 이 수의계약 내역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저 거의 4,000건 된 거에서 업체 C 축출하고요. 업체 A 건수 축출했습니다. 적어도 행감을 대비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미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적어도 이게 몇 건인지는 좀 파악하고 오셔야죠. 회계과 관련한 게 아니라 회계과 앞서 제가 질문 드렸죠. 회계과가 안산시 회계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라고 컨트롤을 타워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과장님 맞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그렇다면 회계과만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수의계약은 저 안산시 전 부서를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게 회계과장님 역할 아니신가요? 아니, 더군다나 이슈가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큰 틀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부서에서 작은 금액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지출하는 것까지 저희가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네. 말씀처럼 작은 것까지 짜잘한 500만 원 이하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다 하시지만 500만 원 이상만 수의계약 건수 40건이고요. 네. 500만 원 미만 24건을 포함해서 65건입니다.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이렇게 65건 건수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과장님. 봅니다. 네. 이 C업체가 민선 7기 4년 동안 47건으로 3억 2,557만 원 정도를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민선 8기 들으면서 22년 7월부터 24년 6월 약 2년 동안 6억 6,173만 7천 원을 계약했습니다. 약 2배 가량을 수의 계약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아니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또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체 C가 계약한 사례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월피예술도서관 창호 참여시설 공사를 2,090만 원의 수의 계약 진행하였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추가로 570만 원을 계약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같은 공사를 2,090만 원에 그 다음에 570만 원에 계약을 했을까요? 이거는 그 수의계약을 준 부서에서 그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과장님 타 부서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만이니까. 수의계약은 이건 누가 봐도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쪼개기식으로 준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C와 업체 A는 2023년 11월 3일 같은 날에 상록수 도서관 외부 간판 설치 공사와 상록수 도서관 사인물 제작을 각각 1,045만 원과 2,09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부부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업체 A와 업체 C는 항상 이런 거를 할 때 1+1으로 다니나요? 민선 8기 들어서 이 가족이 두 업체가 80건에 8억 7,500만 원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250개, 260개 광고업체 대표들이 자기네들 너무 죽겠대요. 이분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거 몰라요. 어떤 분은 A와 B가 가족인 것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신지. 이러니까 우구심이 들고 신문 기사에 수의 계약에 관련해서 이선이 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말씀드리고 건수 말씀드리고 액수 말씀드리니까 이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뭐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1인 수의 계약의 취지가 뭐예요? 취지는 이제 뭐 업체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뭐 능력, 그다음에 시공 품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빨리 좀 편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겁니다. 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인 수의 계약은요. 관내 영세 업체를 신규 발굴해서요. 관내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고 지역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영세한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관내에 영세한 업체들은 힘없고 백없으니까 도태하도록 그냥 내비둘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계속 몰아주기식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잘하는 기업에 계속 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취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도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다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에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그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식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네. 정말 잘 가이드라인 좀 세워주시고요. 네. 좀 시가 제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번을 통해서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